세계 물포럼 개막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이번 세계 물포럼을 앞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다리가 경북에 38개나 있지만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산림청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해외 교류 덕분에 상주에서 나는 속리산 생수가 전국 최대 규모로 해외로 수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맞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또 모처럼 파란 하늘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안개 낀 곳들이 많아서 교통안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봄 날씨의 특징 중 하나가 일교차가 크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이 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당분간은 옷차림에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세계 물포럼 개막을 맞아 지역 물산업을 조명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세계 물포럼을 일회성 국제 행사를 뛰어넘어 지역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 물이 없는 건천에 재활용수를 끌어와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한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오는 7월 중국 하얼빈 물 재이용 국제학회에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하루 4만 톤의 원수를 최첨단 막여과 방식으로 수돗물을 만드는 대구 공산정수장과 죽음의 강이었던 금호강을 되살린 복원 과정도 전 세계인에게 자랑할 만한 물관리 사업입니다. 이런 대구 경북의 물관리 성공 사례를 세계 물포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의 선진적인 물관리 노하우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자원들을 하나하나 개발해내서 우리 이 대구 경북을 좀 물과 관련된 도시로 잘 하여튼 각인시켜서 보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물 관련 석학들과 기업들도 대거 참가하는 만큼 이들과의 교류를 최대한 늘려 대구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물산업 최적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합니다. 물포럼을 물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14일 대구의 밤 행사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홍보 주간을 뛰어넘어 실제 투자 주체들과의 비공식적 만남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몇몇 국가들하고 지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만나게 되고 논의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물포럼이 아니었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네트워크가 수없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게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역 물산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방향턴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저들 또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심각한 고려가 세계 유수의 물 관련 기업 총수들과 각국 수반들이 참가하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물산업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중국 강소성 이싱시의 공무원과 환경 관련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오는 12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리는 한중 환경산업교류회에 참석해 대구 경북 10여 개 기업 대학과 양도시 기업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싱시의 환경 관련 기업인 강소 신규환 환보 유한공사는 대구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공항과 역, 터미널, 숙박지, 투어 코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 62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대구시는 점검을 통해서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손 건조기가 고장난 곳, 청결 상태가 불량한 곳 등 관리가 미흡한 공중화장실 14곳을 정비하고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고령의 박석진 교가 고화중 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경북에만 이런 D등급 이하의 교량이 38개나 있지만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청도 운문면에 있는 화곡교입니다. 내부 철골 구조가 부실하고 교각과 상판 두께가 얇아 현재 25톤 이상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 곳곳에 균열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어서 이 다리는 2010년 긴급한 보수 보강과 사용 제한이 필요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표말 세우고 밑에 철판 떼고 공사는 한 2번 내가 하는 거 봤어요. 전부 나사목 받아가 이거 부실한 거는 틀림없는 모양이라. 경상북도는 이처럼 위험한 다리를 긴급 보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013년에 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 청도 화곡교 등 재난위험 교량 9곳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가설이나 보수 보강이 끝난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화곡교 등 나머지 7곳은 지방비가 없어 아직도 D등급입니다. 특교세는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을 한꺼번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곳도 있고 지금.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30억 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고작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위험교량은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 정부 교부세를 받아도 지방비 예산을 확보 못해 쓰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2013년 33곳이던 경북의 위험교량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에서 고물상 주인을 살해한 뒤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한 차례 절도 시도에 실패한 뒤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에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종친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대구시장 선거에 나온 종친을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권 씨 종친회 소속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친 사무 씨를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경주시의 소나무 재선충병 엉터리 방제 현장 보도해드렸는데요. 포항에도 경주만큼은 아니지만 부실한 방제 현장이 많습니다. 산림청도 명확한 대안이 없어서 형식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모 방제업체가 감연목을 대나무밭에 은닉해 무리를 빚었던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부실 방제로 올해도 어김없이 재선충병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산에 길을 내고 지난해 훈증목까지 운반에 처리하느라 작업 속도가 더딥니다. 온 산에 워낙 많은 고사목이 널려 있어 2차 방제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포항시는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와서 작업을 못했는 경우가 있어갖고 조금 계획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4월 15일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곳곳에는 가져가지 않은 나무가 많습니다. 자칫 잊어버리고 방치할 경우 이곳에서 재앙이 다시 싹틀 수 있습니다. 포항시 산림조합은 밀려드는 고사목을 파쇄해 톱밥과 펠릿으로 만드느라 겨울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산지에 일부 소량이 남아있지만 그거는 충분히 기한 내에 파쇄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획기적인 매개충 포획 방법이라며 설치한 페로몬 트랩 10개 중 8개는 재구시를 못합니다. 흰색 채집통이 떨어져 있거나 깔때기가 솔잎에 막혀 있습니다. 산림청이 구규림 5헥타의 소나무를 실험적으로 모두 베어낸 현장입니다. 감연목이 워낙 많아 차라리 모두 베어내고 수종을 갱신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것인데 민둥산 아래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여기 참 나무나 다 비버려. 비 오면 우리는 어야고 싶다. 걱정이라요 진짜로. 집이 물 저 다 훑어져 다치면 우리 어디서 하노. 작년에 제대로 혼정한 고사모까지 끄집어내는 포항시. 모두 100일로 수종 갱신에 나선 산림청. 실험도 좋지만 예산과 시간이 부족한 때여서 우려가 앞섭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6일 경북에 이어 대구에서도 반값 수수료로 개정된 대구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매매 교환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 상한이 현행 0.9%에서 0.5%로 낮춰지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 금액이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 상한도 0.8에서 0.4%로 인하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토지와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9%와 18.9%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2월 대구 지역 토지와 아파트 값은 전달보다 0.26%, 0.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경북 지역 토지와 아파트 가격도 전달보다 0.17%, 0.3%가 올랐습니다. 상주에서 나는 속리산 생수가 전국 최대 규모로 해외 수출됩니다. 경상북도의 해외 교류가 수출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수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속리산 청정 지역 해발 300m의 화강암층에서 끌어올린 속리산 생수입니다. 이 샘물이 처음으로 캄보디아로 수출됩니다. 수출 규모는 1년에 100억 원어치,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전 동아제약인 동아소시오그룹의 자회사 동천수는 그룹 대표 제품 바카스의 해외 인지도를 살려 생수 이름도 바카스 생수로 정했습니다. 동아소시오는 캄보디아에 바카스를 연간 1억 병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천수는 이 바카스 유통망을 활용해 캄보디아 생수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의 앙코르 경주엑스포, 새마을 사업 지원 같은 문화 교류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문화와 연결된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새마을 문화, 또 투자 유치, 또 자매결연 이런 관계를 통해서 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지자체의 문화 교류가 경제적 실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어디든지 보면은 이제 수질이 이제 우리나라보다가 조금 아직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제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동천수는 동아소시오그룹 본사에서 캄보디아 수입 업체와 협약식을 갖고 선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출로 우리나라는 생수 수입국에서 생수 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어제 대구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를 상대로 짜릿한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동점과 역전, 재역전을 반복한 어제 경기에서 삼성은 3대4로 뒤진 9회 말 박성민의 시즌 첫 홈런으로 동점을 이룬 뒤 올 시즌 주목받는 신인 구자욱의 끝내기 안타로 5대4의 극적인 역전승과 함께 시즌 첫 3연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스윕과 함께 홈 3연승을 기록한 삼성은 오늘부터 기아와 주말 3연전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기아와의 시즌 1차전을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전달과 비슷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5%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석유류의 가격은 20% 정도 내렸지만 집값과 서비스 가격이 다소 오르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조금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1%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1% 내렸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 류성걸 국회의원과 동구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통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통 영향평가를 통과한 현대백화점도 그 일대가 엄청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역시 인가 당시보다 동대구역 부근에 엄청난 숫자의 오피스텔이 들어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관련 교통 대책을 재점검하지 않는다면 준공 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염색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획된 물 없는 컬러 산업 육성 산업이 기획재정부 2015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국비 2,655억 원, 지방비 500억 원, 민자 825억 원 등 총 사업비 3,9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 없는 컬러 산업 육성 산업은 그동안 염색 산업이 폐수 발생과 환경 규제 강화로 3D 산업으로 퇴화됨에 따라 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 염색 기술을 개발해서 염색 산업을 친환경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주말까지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맞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또 모처럼 파란 하늘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와 청도의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경북 남서 지역도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봉화와 의성, 청송은 영하권으로 출발해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산행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등산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